등차수일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 등비수일이에요. 등비수일. 등차수일은 어떤 항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같은 수를 더해서 계속 그 다음 수를 만들어가죠. 이런 게 등차수일이에요. 차가 일정하다. 그럼 등비수일은 뭐? 비가 일정하다는 뜻이지. 그 등비수일은 어떤 항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적에 계속 일정한 수를 이렇게 곱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곱해가는 요런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다라고 하고, 이때 곱하는 요 수를 등비다라고 부르고요. 이 D는 뭐였는데? D는 공차야, 공차. 그치? 차가 공통이다. 차가 다 똑같다는 거야. 비가 다 똑같다는 거야. 공비. 위에는 공차. 요런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다. 그럼 등비수열은 첫 번째는 A지. 그대로 A다. 그치? 두 번째는 A 더하기 D 하듯이 이것도 AR이 되네. 세 번째는 A 더하기 2D가 되듯이 AR 제곱이 돼. 숫자가 똑같이. 그러면 N번째는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AR N제곱이 아니고 N-1제곱이 돼. 똑같은 방법으로. 자, 그래서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AR N 빼기 1제곱.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AR N-1제곱. 공식이다. 그냥. 자, 그러면 등비수열인 거를 찾아봐라. 이렇게. 계속 곱해서 가는 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은 2번은 등비수열 되는 거야.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되네. 그럼 이게 되네.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1이 돼. 루트 2를 곱하면 이렇게. 요런 게 등비수열이다. 그런데 요거는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부분 요 부분을 좀 못 할 수가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등차수열은 항상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요거를 빼면 뭔데? 그게 D잖아. 어디서 어디를 빼더라도 그게 D잖아. 그지? 등비수열은 여기서 요거를 나누면 얼마인데? R이 되죠. 어디든 마찬가지야. 여기서 여기를 나눠도 R이 돼. 여기서 여기를 나눠도 루트 2. 여기서 여기를 나눠도 루트 2. 여기서 여기를 나눠도 루트 2. 그래서 공비가 루트 2가 되는 등비수열이 돼요. 이거는 여기서 요거를 나누면 3분의 2지. 요거 나누기 요거는 2분의 3이지. 요거 나누기 요거도 2분의 3이에요. 그럼 이것도 계속 2분의 3을 곱해가는 등비수열이 돼요. 자, 여기도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3분의 4.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3분의 4인데, 그게 3분의 2 나누기 2분의 1. 요렇게 하면 3분의 4지. 4분의 3 나누기 3분의 2니까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8분의 9가 돼. 이렇게 하면 두 수가 다르지, 그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등비수열이 아니다. 등비수열은 계속 같은 수를 곱해서 그 다음 수가 된다. 그래서 공비가 같나는 것을 알아봅니다. 자, 일반항과 20항을 구하시오. 일반항과 20항. 첫째 항이 6, 공비가 3분. 그럼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빼기 1제곱.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빼기 1제곱. 자, 여기서는 공비가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공비가. 그래서 이런 경우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빼기 1승인데 이거는 루트 2에 바로 n제곱 쓰면 되겠지. 루트 2에 n제곱. 이거는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1이 공비네. 그죠?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첫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 빼기 1승. AR n 마이너스 1제곱. 각 항이 실수이고 제4항이 24,
제7항이 19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등차수열하고 잘 비교를 해봐. 우리가 등차수열은 계속 뭘 구하는 거고 A하고 D를 구하는 거였잖아. 등차수열은 A하고 D를 구하는 거였어. 그럼 A하고 D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항상 몇 개가 필요했어? 식이 항상 2개가 필요해요. 2개가. 그런데 등비수열은 A하고 R을 구하는 거야. 그제? 등비수열은 A와 R을 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 R에 관한 식이 2개가 필요하다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4항이 24고 7항이 190이다. 등차수열하고 모양이 똑같네. 그제? 그럼 4항은 뭔데? A, R 세제곱이 4항이다. 자, 그놈이 24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7항은 AR 6제곱이 되겠네. 자, 그놈이 192다는 뜻이 됩니다. 그놈이 192다 이런 뜻이다. 이제 이걸 계산해야 돼. 근데 등차수열은 봐. 이렇게 생겼더라. A 더하기 2D는 뭐 24. A 더하기 6D는 190. 만약 이렇게 되면 등차수열은 어떻게 하나? 항상 이렇게 연립을 이렇게 뺐잖아. 그제? 자, 등비수열은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눠줘야 되는 거야. 자, 나눠버리면 이 식에서 위에를 나눠버리자. 그럼 R이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를 나눠버리면 8이 되네, 8. 그래서 R은 2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R이 2가 되면 이게 8이지, 8. 그러면 A는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하랬으니까 AN은 A, R, N 빼기 1제곱입니다. A, R, N 빼기 1제곱. 이런 계산하는 방법만 몇 번만 연습하면 되겠지. 그러면 등차수열과 생각하는 방법이 다 똑같단 말이야. 생각하는 방법. 등차수열은 AD가 필요하기 때문에 AD에 관한 식이 2개가 필요했고, 등비수열은 AR이 필요하기 때문에 AR에 관한 식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25. 자, 3항이 이렇고 6항이 이렇다. 자, 등비수열은 나중에 계산해보면 알지만 등차는 다 합이잖아. 합. 그지? 근데 등비는 자꾸 곱하는 거야. 곱하기 때문에 숫자들이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커지겠지. 그래서 계산이 조금 더 등차보다는 조금 더 힘들겠지. 그지? 3항이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2D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만호씩. AR 제곱이 2분의 3이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 6항이 했기 때문에 AR 5제곱이 16분의 3이다. 이렇게. 자, 밑에서 위를 나눠버리자. 밑에서 위쪽을 나눠버리면 R 세제곱이 되고 16분의 3에서 위에 걸 나눠주니까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겠지. 자, 그럼 3이 약분되면 8분의 1이다. 그럼 R은 2분의 1이다. R이 2분의 1이 되면 4분의 1A가 되네.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지? 자, 그놈이 2분의 3이 돼서 A는 4를 곱하면 6이 돼. 자, 그래서 일반항 AN은 A, R의 N-1제곱. 그럼 이제 2번도 바로 똑같은 그런 계산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A와 R을 찾아주면 그거를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이 아닌 세 실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비중앙이라고 한다. 자, 저번에 등차중앙 하는 게 있었지? 등차중앙. 자, 등차중앙부터 다시 본다. A하고 B라는 수가 있을 적에 사이에 어떤 수를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 됐어. 자, 그럴 때는 요 X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2분의 A 더하기 B, 즉 평균이었다 이 말이지. 자, 기억을 할 때 이렇게 하라 했다. 가운데 수를 2배를 하면 앞뒤를 더했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이게 등차중앙이었죠. 그럼 등비중앙도 마찬가지야. A하고 B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수 X를 넣었더니 이게 등비수열이 됐다. 자, 이럴 때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 찾는 거예요. 자, X에서 A를 나눠주면 이게 뭔데? 그게 공비잖아. 공비.
B에서 X를 나눠주면 이게 뭔데? 이게 공비잖아, 공비. 이 공비가 서로 같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X제곱은 AB. 그럼 X는 풀마 루트 AB. 그 X를 두수 AB에 대한 등비중항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등비중항은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이렇게 기억한다. 가운데 수를 제곱을 하면 앞뒤를 곱했는가 같더라. 가운데 수를 2배를 하면 앞뒤를 더했는가 같더라. 가운데 수를 제곱을 하면 앞뒤에 있는 수를 곱했는가 같다. 요거를 제곱을 하면 곱했는가 같고 2배를 하면 더했는가 같다. 됐지? 그게 등차중항, 등비중항이야.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어떤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라고 하면 요식 쓰는 거예요. 요식. 어떤 세수가 등비수를 이루더라 하면 요식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써야 돼 이것도. 등차중항, 등비중항. 자,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이 되도록 내만의 수를 넣어라 이렇게. 자, 요거를 제곱을 하면 36이 되겠지. 그럼 이 수는 6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다. 그지? 됐지? 요거를 제곱을 하면 36만 되면 되니까. 자, 6이 될 때는 공비가 2라는 뜻이야. 그럼 공비가 2니까 요게 12가 됐고, 공비가 2니까 요게 24가 돼서 그 다음에 48이 된 거야. 근데 요게 마이너스 6이 되면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이지. 그럼 요게 12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4가 되고, 그 다음에는 48이 되고, 요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등차중항은 한 개가 나왔지만, 등비중항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2개를 곱하면 3, 8, 24, 8이 16이네, 그지? 16이니까 요거는 4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4가 되면 6분의 1이네, 그지? 6을 나눠주면 되니까. 6을 나눠주면 3분의 2가 되고, 다시 나누기 6 하면, 나누기 6 하면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되네. 자, 요럴 때는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돼요. 등비중항은 2개이기 때문에 2개의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거. 빨간 수열, 파란색 수열. 자, 역시 등차수열이 있었던 문제하고 유사하네. 5하고 80 사이에, 자, 5가 있고 여기 80이 있으면 그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은 거예요. 3개의 수를. 3개의 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 말 뜻이 뭐냐면, 첫 번째 항이 5가 되고, 다섯 번째 항이 80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건이 몇 개 있어? 조건이 2개 있으니까 이 2개의 조건으로 AR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A는 이미 구해져 있지. 그래서 A, R에 4제곱을 했더니 그게 80이 됐다, 이 말이잖아. 80이 다섯 번째 항이니까. 80이 다섯 번째 하니까 A, R 4제곱이 80이 됩니다. 그럼 R의 4제곱은, 자, 5를 나누면 5, 1은 5, 30이니까 5, 6, 30. 그러면 2의 4승이니까 R은 그냥 2가 아니고 풀마 2가 됩니다. 풀마. 그래서 R이 2가 될 때는 공비가 2이기 때문에 5에서부터 세수 ABC를 결정하면 10이 되고, 계속 2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자, R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세수 ABC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냥 20이 되고, 마이너스 40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수 ABC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등비수열은 자꾸 답이 두 가지씩 나타나네. 두수 54와 9분의 64 사이에, 자, 54가 있고 9분의 64가 있어. 요 사이에 4개의 수를 이제 집어넣는 거야. 4개의 수를 집어넣었더니 전체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요 4개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이것도 요게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몇 번째? 6번째. 5번째가 아니고 4개를 넣으면 5번째가 아니고 6번째가 된다. 그지? 그럼 6번째 항이 9분의 64네. 그럼 9분의 64는 AR 5승이 되겠지. 6번째니까 A,
R의 5제곱 이렇게 되네. AR의 5제곱. 그럼 R의 5제곱은 9 곱하기 54에 64 이렇게 됩니다. 자, 2를 하나 약분하자. 그럼 요거는 32가 되고 요거는 27이 되네. 요게 5성이니까 이게 뭐 5성 형태로 나타나겠지. 자, 그럼 분자가 요게 2의 5제곱을 나타내잖아. 자, 분모는 3의 제곱, 3의 세제곱. 요건 3의 5제곱이 되니까 결국은 3분의 2의 5제곱이 된다. 자, 해서 R이 3분의 2다는 걸 알아냅니다. R이. 자, 공비가 3분의 2니까. 3분의 2니까.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지, 지금은. 3분의 2니까 54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54에다가 3분의 1을 한번 곱하면 3, 3, 3, 8, 24. 그럼 여기 36이 돼요. 그래서 A, B, C, D 요 값이 36이 되고, 다시 36에다가 또 3분의 1을 곱하면 요게 12가 되니까 요거는 24가 되고, 다시 24에다가 또 3분의 1을 곱하면 3, 8, 24니까 요거는 16이 되고, 다시 16에다가 또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32가 돼요. 요렇게 A, B, C, D 값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요 계산 중에 아까는 왜 두 개 나오는데 R의 5성은 3분의 5성, 요거는 왜 하나밖에 안 나오는가? 그거 아직까지 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할게. 등비수 풀다 보면 이제 그 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X의 제곱이 4 이렇게. 자, 그러면 X는 뭔데? 풀마 2, 요건 알겠지, 그지? X의 제곱이 4 하면 2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X는 2만 되는 게 아니고 풀마 2가 되는 거예요. 자, X의 4제곱이 2의 4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X는 풀마 2도 되지만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예요. 자, X의 세제곱이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X는 2밖에 없어요. X의 5제곱이 2의 5제곱이에요. 그러면 그런 X는 2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서 요수하고 요수에서 지수가 뭐예요? 이건 지수가 짝수일 때와 지수가 홀수일 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그냥 일단 알아도, 지수가 짝수가 될 때는 항상 플러스도 되지만 마이너스도 되잖아. 마이너스 2도 4제곱을 하면 그냥 2를 4제곱 하는 거나 같잖아, 그제? 요건 X는 2도 되지만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홀수일 때는 요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X의 5제곱이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다. 자, 그러면 요 X는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홀수기 때문에 그 값이 하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답을 명확하게 쓸 수 있다. 그지? 이제 그런 등비수열의 합을 지금부터 구할 거예요. 합을.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할 거예요. 등비수열을 n항까지 더하는데, 등비수열은 이런 게 등비수열이잖아. A, AR, AR 제곱, AR 세제곱, 땡땡 해서 AR n-1제곱. 이런 게 등비수열이야. 그지? 등비수열 하면,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등비수열이다. 이 합을 SN이라고 한 거예요. 이 합을 SN이다.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인데, 양변에 뭘 곱할 거냐면, 우리 등차수는 어떻게 하더라? 반대로 쭉 썼지. 자, 요거는 양변에 공비 R을 곱할 거예요. 양변에 공비 R을 곱하면, 요거는 RSN 이렇게 됩니다. 공비 R을 양변에 곱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가 돼? AR이 되죠. 그 AR을 한 칸 땡겨서 이렇게 쓸 거예요. 요거는 뭐가 돼? AR 제곱. 그 AR 제곱을 한 칸 땡겨서 오른쪽에 쓸 거예요. 요거는 AR 세제곱이 되는데 역시 한 칸 땡겨서 이렇게 쓰면, 마지막에 요거는 땡겨서면 AR의 n제곱이 되겠죠. R을 곱한 거를 한 칸 오른쪽으로 땡겨 쓴 거야. 그렇게 하니까 요 아래 위에 있는 값이 똑같이 돼버리지. 그럼 뭐 하고 싶나, 이렇게.
빼버리고 싶다. 그제? 자, 빼버리면 1-r의 sn 이렇게 1-r의 s. 자, 빼면 이쪽은 같으니까 이까지는 다 없어지겠지. 계속 같으니까. 자, 그래서 a에서 빼기를 arn제곱 요거만 남을 거예요. a에서 빼기를 arn제곱. 자, 여기서 a를 한번 묶어보자. 1-r의 n제곱 이렇게 돼요. 1-r의 n제곱. 자, r이 1이 아닐 때 그럴 땐 요걸 나눌 수가 있다. 그제? 자, 이때는 sn이 1-r분의 a 1-r의 n성 이렇게 돼. 근데 r이 1일 때는 나눌 수 없지. 그제? 이 식이 아니다 말이야. 그럼 r이 1이라는 건 봐. 여기 1이라고 생각해봐. 1이라고. 그럼 a만 계속 더하는 거잖아. 공비가 1이라는 말은 초항을 계속 더한다는 말이지. 공비가 1이라는 말은 초항을 계속 더하는 거잖아. a를 계속 더하는, a를 몇 번 더했는데? n번 더했잖아. 그래서 이때는 sn이 a를 n번 더했다 이 말이야. a를 n번 더했다. 그냥 a 이걸 n개 더한다는 말이야. 그럼 an 이렇게 돼. 자, 요 식은 요놈과 요놈의 부호를 바꿔도 되겠지. 자, 그래서 r-1분의 a r의 n성 마이너스 요렇게 써도 같은 말이다. 그제? 됐나? 둘 다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요 그냥 순수만 바꾼 거야. 부호만 바꿨다는 거야. 자, 그럼 왜 이렇게 두 개를 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비가 3이야. 3. 그럼 빨간색 써야 돼? 까만색 써야 돼? 당연히 빨간색이 좋다면 공비가 3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이 식 쓰는 게 좋겠네. 그지? 그런 뜻이야. 똑같은 말인데 왜 요거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면 분모의 숫자를 조금 깔끔하게 만들려고 그냥 그렇게 아무거나 써도 관계는 없어. 자, 쓰고 보니까 등비수열은 합이 공식 모양이 조금은 복잡해 보인다. 그지? 복잡해도 할 수 없다. 요 식을 반드시 이렇게 깨워줘야 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자, 그 다음 이 공식에서 등비수열 할 때 자꾸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등차수열은 지수꼴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안 헷갈리는데 등비수열에서는 자꾸 헷갈리는 게 요 n을 조심해야 돼요. n. 요 n이에요. 요 n. n을 조심해야 돼. 여기서 n을 항상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 있는 요 n. 요 n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더하는 항의 개수를 나타낸다. 반드시 요 개념을 알아둬야 돼. n은 지수가 아니고 더하는 항의 개수다 이 말이야. 더하는 항의 개수.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10제곱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수열인데? 이 등비수열이잖아. 자, 이 등비수열을 이제 합을 공식에 집어넣는데 지금은 빨간색 쓸 거야. 빨간색. 공비가 3이니까, 그래? 그래서 3 빼기 1분의, 자, 초항은 1이지, 1. 자, 1은 곱하나만 안 하지만 일단 쓸게. 1 곱하기. 3의 n제곱이에요, n제곱. 그럼 n이 얼마예요, 지금? 10이 아니고 11을 쓰라는 거야, 11. 이해되나? 1성부터 10성까지 여기 한 개 더 있으니까 전체 개수는 10개가 아니고 11개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11이 되는 것이고. 요 n이 그런 뜻이야. 요거 보고 쓰면 안 돼. 처음에 자꾸 이거 보고 쓴다 봐. 이거 보고. 이게 아니고 몇 개를 더 했나 하는 거를 보고 쓴다. 몇 개를 더 했나. 그래서 항상 요 등비수열에서 쓰는 요 공식에 있는 요 n은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다라는 거. 됐지? 자, 다음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어. 첫 장부터 20항까지. 자, 아직 공식 잘 안 되니까 공식 하나 적어 놓을게. SN은 1 빼기 R분의 초항의 1 빼기 R의 N제곱 또는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공비가 얼마야? 3분의 1에서 얼마를 곱하면 6분의 1이 돼? 2분의 1을 곱하면 6분의 1이 되죠. 그럼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앞에씩 쓸 거다. 앞에씩. 자, 그래서 20항까지 합을 찾는 거야. 20항까지 합. 20개를 더할게요. 20개. 20항까지 합은 1 빼기 공비 분호. 1 빼기 공비 분호. 초항이 3분의 1이네. 3분의 1. 초항이 3분의 1. 그 다음 1 빼기 공비 2분의 1에 몇 제곱? 20제곱. 20개를 더했으니까. 지수 같은 거 보면 안 된다. 일단 무조건 내가 몇 개를 더하는가 이거 보라 했다. 그지? 몇 개를 더하는가. 자, 보다시피 등비수열은 계산하면 숫자들이 자꾸 이렇게 나와.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처리하기가 조금 그렇지. 처리하기가 조금. 자, 이거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분자는 3분의 1이지. 그 분모 분자 얼마를 곱할까? 6을 곱해버리자. 그럼 요거는 3이 되고 요거는 2가 돼서 1 빼기 3분의 1에 2분의 1에 20제곱. 뭐 요 정도쯤 계산하면 돼. 자, 이거는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공비 찾기가 헷갈리면 어떤 아무 항이나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나눠주면 돼. 그지?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나눠주면 그게 공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루트예요. 자, 마이너스 루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역시 앞에씩 쓸 거예요. 앞에씩. 자, 그래서 20항까지 합은 1 마이너스 공비, 그는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자, 초항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 초항이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 1 마이너스, 자, 공비 마이너스 루트 2의 20제곱, 이렇게 돼. 마이너스 20제곱. 자, 루트 2 더하기, 유리할 때는 항상 큰 수를 앞에 쓰는 게 부호 처리하기가 좋지. 유리할 때는. 자, 그대로 쓰는데 조금 정리한다, 지금. 1 빼기. 자, 마이너스 루트 2의 20성인데, 마이너스는 필요 없지. 20성을 할 거니까. 그럼 루트 2의 20성은 2의 10성하고 같지. 루트 2의 20성. 루트 2를 제곱하면 2니까. 루트 2의 20성은 루트 2는 루트 2를 제곱을 하면 2잖아. 2. 그럼 제곱의 10성이 20성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2의 10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는 2의 10성이다. 그럼 2의 10성이 얼마인데? 1024잖아. 1024.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023이지. 마이너스 1023이면 루트 2 곱하기 요게 1023 이렇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없어지니까. 거기에 분모에 루트 2 더하기 1이 있었다. 그지? 다시 분모를 유리해버리자.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분모는 얼마가 돼? 1이 돼버리네. 그지? 자, 1이 되면서 1023 루트 2 여기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면 돼. 이렇게 두고 나면 한 번 더 정리하자면 2046 빼기 1023 루트 2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 계산할 수 있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9. 그럼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S3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하는 건 S3. 1항, 2항, 3항을 다. 이거를 계산했더니 9고. 그냥 문제 쓰는 거야. 6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3이다. 그럼 S6이 마이너스 63이야. 이때 첫째 항부터 9항까지 합을 구하라. S9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S9를 구하시오. 자, 등비수열은 항상 뭘 구하는 거라는 등비수열은 AR 구하는 거야. 초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돼.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걸 아무거나 다 계산할 수 있죠. 등비수열은 초항과 공비 구하는 거야. AR 구하는 거야. 그럼 AR을 구하려면 A하고 R을 구하려면 A의 R에 관한 식이 항상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자, 3항까지 합이 9다. 3항까지 합. S3은 R 빼기 1분의 소항 R의 세제곱 빼기 1이겠네. N은 더하는 항의 개수로 했지. R 빼기 1분의 A의
R의 세제곱 빼기 1 이거를 계산했더니 이게 9가 됐어요. 그 다음 6항까지 합이지. 자, 6항까지 합은 R 빼기 1분의 A R의 6제곱 빼기 1 했더니 요놈이 마이너스 63이 됐어. 마이너스 63. 자, 이럴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R-1분의 A R의 구성 마이너스 1이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계산만 하면 돼. 계산. 근데 이 계산이 조금은 어려워. 조금은. 근데 요거는 1식과 2식을 잘 봐요. 1식, 2식 요 조건을 잘 보면 뭐가 보여야 돼. 요 조건 두 개를 잘 보면 1식과 2식을 보면 뭐가 보여져야 돼. 1식하고 2식을 잘 보니까 2식에서 뭐가 보이지. 1식하고 잘 봐.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자, 이 좌변이 어떻게 고쳐지느냐면 R 빼기 1분의 A에 자, R의 6성 빼기 1은 R의 6성 빼기 1은 R의 6성은 R의 3성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1은 1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R의 6성 빼기 1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의 3성 빼기 1 R의 3성 더하기 1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R의 6성 빼기 1. 그런데 요 부분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조건에 되어 있는 1식에서 9라고 되어 있는 거고 요 놈이 계산하면 이게 9가 되잖아. 그렇게 되도록 딱 맞춰놓은 거야. 일부러 문제를. 그럼 이게 9가 되니까 요 식으로부터 R의 3성 플러스 1은 요 9를 나눠보면 9, 7, 63이지.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자, 그럼 R의 3성이 마이너스 8이니까 R이 마이너스 2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R의 3성이 마이너스 8이니까 R은 마이너스 2다. 자, 다시 요 식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1식으로 보낼 거예요. 1식으로. 자, R의 3성 요게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8.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9지.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요 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자, 그 식으로부터 R 빼기 1분의 A R 빼기 1분의 R 계산하지 말고 R 빼기 1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지. R 빼기 1분의 쌤 A 안 구했다. R 빼기 1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A하고 R을 구하면 안 돼. 이 문제는 A하고 R을 구하면 안 되고 요 값을 파란 값을 구할 줄 알아야 돼. 파란 값을.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R 빼기 1분의 A가 R 빼기 1분의 요거잖아. 그래서 요 식을 계산을 하라는데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구성 빼기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R의 구성 빼기 1. 그러면 요 파란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파란 값은 마이너스 8. 통째로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R의 3성이 마이너스 8이지. 그럼 R의 구성은 뭔데? 마이너스 8을 다시 세제곱을 한 거잖아. 그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8은 2의 3성이니까 2의 6성이지. 그러면 2의 3성이니까 2의 9성이니 512네. 그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51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13. 그럼 전체는 513이 되겠네.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어요.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20. 자, 이거는 풀이 방법을 그때 두 가지로 했다. 그죠? 자, 한 번 더 정리하자. 4항까지 합이 20. 4항까지를 더했더니 그게 20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항까지 합. 1항부터 8항까지를 더했더니 그게 또 100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이 상태에서 12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12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자, 먼저 4항까지 합은 R 빼기 1, 공비 빼기 1 분의 초항의 공비의 n성. 지금은 4항까지 합이니까 4성 빼기 1 이렇게 돼요. 자, 요 놈의 값이 20이었다. 그 다음에 8항까지 합이 100이다.
R 빼기 1분의 A R의 8승 빼기 1. 자, 요렇게 했더니 그게 또 100이었다.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R 빼기 1분의 A에 R의 12승 빼기 요거를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은 이제 등비수열은 A, R의 값을 다 찾는다. 그제? A, R의 값을 찾아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R-1분의 A 요 값. 자, 그 다음에 R의 4승의 값. 요거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요식을 R-1분의 A 곱하기 R의 12승은 R의 4승의 3승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A와 R을 구한다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요식은 좌변을 인수분을 해봐. R-1분의 A에 R의 8승 하는 거는 4승의 제곱이지. 그래서 R의 8승 빼기 1 하는 거는 R의 4승의 제곱 요렇게 보면 합차공식 R의 4승 더하기 1 R의 4승 요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요 부분 R의 8승 마이너스 1을 R의 4승 마이너스 1 R의 4승 플러스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렇게 쓰면 요 값이 앞에 주어진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요 값. 자, 그게 20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20이 되네. 20. 자, 그럼 이제 20이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R의 4승 더하기 1의 값이 결국은 5가 되고 R의 4승의 값이 4가 됐다 이 말이에요. R의 값을 굳이 구할 필요 없다 했죠. 그제? R의 4승. 자, 이제 R의 4승을 요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식에 집어넣으면 요 값이 4잖아. 4. 그러면 R 빼기 1분의 A. 자, 그럼 요 값이 3이 되겠지. 1을 뺐으니까 3을 나눠주면 요 값이 3분의 2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 값이 3분의 20. 자, 해서 요식의 값은 요 값이 3분의 20이네. 3분의 20 곱하기 자, R의 4승이 4가 되니까 이거는 4의 3승 마이너스 1 요렇게 쓸 수 있네. 됐지? 그럼 이거는 2의 6승이니까 64, 63이 되네. 그래서 3분의 20 곱하기 요게 63. 그래서 20이고 요게 21 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데 요거를 간단히 풀이하는 방법 그때 이야기했었다. 그제? 같은 개수끼리를 더해주면 같은 개수끼리를 더했는 그 자체도 또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했잖아. 자, 그래서 지금은 4개의 합, 그 다음에 8개의 총합, 요럴 때 12개를 더하면 얼마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4개를 된 거예요. 4개를. 여기 4개를 더하면 그 값이 20이었지. 그 다음에 8개를 된 거예요. 8개. 그럼 8개를 더하면 처음부터 8개를 몽땅 다 더하면 여기도 4개가 되겠네. 이거 다 더했는 게 1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20이니까 요 값은 80이 되네. 그러면 4개씩 연속해서 4개씩 더한 이 값들도 역시 등비수열이 된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4개의 합. 그 다음 4개의 합은 얼마냐면 여기 4를 곱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4를 곱하니까 4, 8이 320. 그래서 요거를 다 더했더니 420이 되네. 그래서 12항까지 합은 420이다. 자, 요렇게 해서 풀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앞으로 계산할 때 요렇게 하는 게 편하다. 그제? 요렇게 하는 게 편한데 위에 있는 이 풀이를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풀이는 요렇게 하는 게 좋다라. 그 다음 요거는 이번 교과 과정에는 아마 요 내용이 안 빠져 있을 거예요. 빠져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적립금에 대한 원리합계 요거만 계산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를 해드리면 좋아요. 자, 이건 먼저 내가 1,000원을 은행에 예금을 했어. 1,000원을. 그럼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항상 뭘 주느냐면 이자를 줘. 그제? 자, 1년을 딱 지나게 되면 이자를 몇 프로 주느냐면 1년을 지나면 10% 즉 0.1만큼의 이자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찾는 금액은 내가 저금한 금액이 1,000원이고 더하기 자, 이자를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이율이 얼마냐면 10%에서 0.1이야. 그럼 1,000원에 대한 0.1이니까 그게 바로 100원이 되겠지. 100원.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은 1,100원이 된다. 자, 요 돈을 또 1년을 또 지나는 거예요. 1년을. 그럼 역시 0.1만큼의 이율이 붙어서 내 돈이 되겠지. 그럼 내 돈이 1,100원이 있었는데, 1,100원이 있었는데, 다시 이 돈에 대한 10%니까 110원이 되네. 그래서 또 1년이 더 지나면 1,210원이 되는 거예요. 1,200원이 되는 게 아니고 1,210원이 되는 거예요. 그지? 봐라. 계속 100원씩이 붙는 게 아니지. 첫 번째는 이자가 100원이었지만, 그 다음 번째는 이자가 더 많아져, 이렇게 110원으로. 왜냐하면 원금이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자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복리라, 이렇게 해요, 복리. 이런 식으로 이자를 받는 것을 복리라고 해요. 그 복리가 아닌 거는 뭐냐? 달리 크는 게 있다, 달리.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자, 그거는 한 번 이자를 100원씩을 주면 1년 후에도 100원을 주고, 2년이 지나면 1,210원이 되고, 역시 1,200원이 되고, 3년이 지나면 1,300원이 되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달리법이에요. 그럼 실제 은행에서는 이자를 줄 때 복리로 주겠나, 달리로 주겠나? 당연히 복리로 주는 거예요, 그지? 달리로 줄 것 같으면 여기서 내가 돈을 찾아서 다시 저금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항상 1년이 지나면 내 돈은 1,000원이 아니고 이제 1,100원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은행에 저금하는 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뭐 늘어나는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늘어나. 사람이 늘어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지? 결혼을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놓고 또 그 애들이 크면 그 애들이 또 애들을 놓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복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 계산을 실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A를 은행에 저금했다 치자. 자, 요거를 1년 하는 거는 한 번이 늘어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꼭 1년 단위로 할 필요는 없겠지.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뭐 한 달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그냥 간단히 정하기를 1년 단위로 정해놓은 거야. 한 번 늘어나는 그 주기. 자, 이유를 R이라고 하자, R. 이유를 R이다라고 쓰자. 그러면 내가 저금을 A를 해서, 그러면 내 돈 A에다가 더하기 내 돈에다가 이유를 곱한 요만큼 이자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했더니 A1 더하기 R이다. 이렇게 돼. A1 더하기. 그래서 1년이 지나서 한 번의 이자를 받게 되면 내 돈은 A였던 것이 A에다가 1 더하기 R이 곱해진 요만큼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1년이 딱 지나게 되면. 자, 다시 1년이 지날 거예요. 다시 또 1년이 지나는데 역시 이율은 R이라는 이율이에요. 그러면 내 돈에다가 다시 이자를 더해줘야 되겠지. 자, 지금부터는 내 돈이 얼만데? A가 아니고 A1 더하기 R. 요게 내 돈이야, 그제? A1 더하기 요게 내가 저금한 돈에 해당하는 거고. 다시 이 돈의 R만큼을 곱해주면 그게 이자에 해당하잖아, 이자. 자, 그래서 여기도 A1 더하기 R을 묶어주면 1 더하기 R.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내가 원래 있던 돈에다가 뭘 곱한다고? 1 더하기 R을 곱하면 한 번 이자를 받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원래 얼만큼 있었냐면 A1 더하기 R이 있은 거예요. 이만큼 있었는데 거기다가 1 더하기 R을 곱하니까 이제 이게 다시 똑같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요식을 잘 정리해야 돼. A라는 어떤 값이 N번이 늘어난 거예요. N번. 그러면 연 단위 같으면 N년이 지났을 거고 월 단위 같으면 N 달이 지났을 거고 N번이 지나게 되면 R이라는 비율로. 자, 그러면 그 값은 A1 더하기 R의 N제곱이 되더라. 자, 요 식을 잘 기억을 해. 되게 중요한 식이야. 연 이율 R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 이게 바뀌면 안 돼. 일정한 금액 A를 N년간 적립할 때 매년 초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저금하는 날짜도 바뀌면 안 돼. 저금하는 날짜도 바뀌면 안 되고 금액도 바뀌면 안 돼. 자, 그거를 N년간 적립하는 거야. N년간. 자, 그래서 언제 찾는가를 잘 봐야 돼. N년 말, 요때 요게 찾는 날이 되는 거야. 요게 요 날 찾는다 이 말이야. 자, 그럴 때 내가 저금한 금액의 총 합계를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야. 자, 요거는 봐. 1년째 초에 1월 1일 이 말이다, 그제?
이때 A1을 적으면 한 거예요. A1을 적으면 한 거예요. 1월 1일 날 A1을 적으면서. 자, 2년째 초, 2월 1일이다, 그제? 2월 1일 날 또 A1을 적으면 했어. 이렇게 적으면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월 1일 날, 3월 셋째 달 초에 A1을 적으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음을 해 나가다가 N년간 적립한 거예요, 그제? 그럼 자, N-1년째 초에 A1을 적음을 하고 마지막 N년째 초에 마지막 돈 A를 적음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찾는 걸 언제 찾냐면 N년째 말에 찾는다. 찾는 날짜도 잘 봐야 돼. N년째 말. 찾는 날이 이거고 마지막 적음한 게 언제고 요거를 잘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제일 마지막에 적음한 요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날짜를 계산하기가 좋아. 자, 1월 1일 날 적음했다는 말이에요. N번째 달 1일에 적음을 했다는 거예요. 찾기는 그 마지막 적음한 고달의 말일에 가서 찾는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예요? 기간이. 한 달에서 하루가 빠지지. 한 달에서 하루가 빠지는데 요거를 한 달로 칠 거예요, 앞으로. 원래는 언제 찾아야 되느냐면 N년째 초에 적음하면 N 플러스 1번째, 요 다음 달 1일 날 가서 찾는다, 원래. 그러면 그날 찾는 거나 N년째 말에 찾는데 이게 언제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느냐면 은행이 마감 시간이 딱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나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날 찾는 거나 오늘 찾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 은행이 이성 기간입니다. 그래서 초말 하면 이거를 한 해로 보는 거예요, 한 해로. 이되나 1월 1일 날 적음해서 12월 31일 찾으면 그 1년 동안 은행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루 적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으로 이렇게 쓰는 건 다 그런 뜻으로 봐. 그래서 이 돈은 제일 마지막에 적음한 돈은 은행에 1년 동안 있다가 찾는 돈이잖아. 그게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자, 다시 봐. 적음을 어떻게 하는 거 봐. 매년 초에 2001년 1월 1일 날, 2002년 1월 1일 날, 2003년 1월 1일 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10년간 했다면 2010년 1월 1일 날 적음하고 2010년 12월 31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10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N년을 한 거예요. N년. 그거까지 이해되지? 자, 여기서 뭐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내가 마지막 적음한 돈, 요 적음한 날짜를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찾는 날짜를 이해해야 돼. 찾는 날짜를. 그 다음에 지금 단위는 연 단위로 하고 있네. 1년 단위로.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돈이 찾는 날까지를 비교하면 1년 동안 은행에 있었다. 요게 이해가 돼야 돼. 요게 1년 동안 은행에 있다가 내가 요 날 찾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됐지? 제일 마지막 돈이 항상 기준이랬다. 기준. 그래야 날짜 계산하기가 쉬워. 자, 그러면 이 돈을 찾는데 봐. 이날 빨간 날 찾는단 말이야. 찾는데 이 빨간 날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 돈은 원래 적음한 거잖아. 원래 초에. 이 돈은 옛날에 적음한 거지. 이되나? 이 돈은 은행에 오랫동안 있다 나오는 거잖아. 내가 찾는 거잖아. 이 돈은 은행에 1년밖에 안 있다 찾는 거잖아. 근데 이 돈은 은행에 한참 동안 있었지. 각 돈은 적음한 날짜는 해마다 다 그 몇 년 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음한 은행에 있은 기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은행에 몇 년 동안 있었나? 이 돈은. 당연히 이 돈은 2년 후에 찾는 거잖아. 이 돈은 2년 동안 있다가 찾는 돈이에요. 이해되지? 요 돈은 내가 언제 찾는다는 뜻이냐면 은행에 1년 동안 은행에 맡겨놨다가 찾는 돈이 되고 요 돈은 적음은 똑같이 A번을 했지만 은행에 2년 동안 은행에 뒀다가 내가 찾는 돈이 되잖아. 그럼 요 돈은 3년이 되는 거지.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이 돈을 이날 찾을 때 1년 동안 있다가 찾았다.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돈은 적음은 A를 했잖아. 근데 은행에 1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자를 몇 번 받았겠노? 당연히 한 번밖에 안 받을 거야. 1년 단위로. 그럼 적음은 A를 했는데 1 더하기 R 요만큼의 돈을 받을 거야. 적음은 A1을 했는데 한 번 이자를 받으니까. 됐지? 더하기. 자, 요 돈은 똑같이 적음은 A를 했어. 근데 이 돈은 내가 찾을 때 요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요 돈만 딱 생각하는 거야. 은행에 2년 동안 있다가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 돈은 은행에 2년 동안 있은 돈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돈은 찾을 때 저금은 A를 했지만 찾을 때는 1 플러스 R의 제곱 요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돈은 당연히 1년 전이니까 또 3년이 되겠지. 그럼 그 돈은 저금은 A를 했지만 3년 후에 찾는 게 되니까 이자가 3번 붙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돈은 1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들이 총 몇 개가 내가 저금을 몇 번 했어? N번을 저금했잖아. 그지? 그럼 이런 항들 또 몇 개 생기겠노? 당연히 N개가 생기겠지. N개가. 그럼 제일 첫 출발이 1제곱부터 갔잖아. 그럼 N번째는 어떻게 돼? A 1 더하기 R의 N제곱이 된다. 이런 말이야. 이만큼의 돈을 내가 찾아오면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찾을 돈들을 하나하나를 써봤더니 이게 뭐가 돼버렸어? 이게 등비수율이 되잖아. 등비수율. 자, 그래서 등비수율 공식 한번 더 써볼게. 공비 빼기 1이야. 그지?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에 공비의 n제곱 빼기 1. n 하는 거는 더하는 항의 개수라고 했다. 그지? 요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지금. 자, 공비에서 1을 빼야 되네. 공비에서. 근데 지금은 공비가 얼마야? 1 더하기 R이 공비지. 계속 1 더하기 R을 곱해가고 있잖아. 1 더하기 R이 공비야. 그래서 공비 빼기 1 했으니까 R분의 이렇게 됩니다. 1 더하기 R에서 빼기 1 했으니까. 그래서 분모가 R이 되는 거예요. 요 R이 아니고, 요거는, 요 R은, 공식에 있는 요 R은 공비에 해당하는 그 R이다. 그제? 지금은 이 수열에서는 공비가 R이 아니고 1 더하기 R이 공비잖아. 그래서 공비에서 1을 뺐더니 그게 R분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A 하는 거는 초항이란 말이 있어. 초항. 이게 초항이지, 지금은. 그래서 A 1 더하기 R, 요게 초항이 되는 거예요. A 1 더하기 R, 요게 초항. 그 다음에 공비의 n제곱. 자, 공비는 1 더하기 R이 공비잖아. 자, 요거의 n제곱. 자, 거기서 빼기 1, 요렇게 돼요. 거기서 빼기 1. 내가 찾을 때는 이만큼의 돈을 찾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공식이 아니니까 외우면 안 돼. 공식 아니라 했다, 이거. 공식 아닌데 이게 자꾸 어려우니까 자꾸 외워버린단 말이야. 외우려 하지 말고 요거만 잘 이해하면 돼. 기준을 요거를 잡아서 이 돈은 내가 찾는 날짜에 대해서 볼 때 은행에 얼마 동안 있다가 찾는 돈이 되나 그것만 잘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요거는 1년이면 요거는 2년이 되고 요거는 3년이 되고 내가 n번을 저금했기 때문에 이런 항의 개수가 n개가 나와야 돼. 이거는 1년이 쓴 돈. 그러니까 1제곱이 된 거죠. 이거는 2년이 쓴 돈. 그래서 2제곱이 되는 거죠. 됐지? 자,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한 개 더 연습하자. 숫자 가지고 이왕 한 거니까 요것만 딱 정리하고 하자. 자, 이제는 이렇게 n 이렇게 쓰면 조금 그거 하니까 내가 매년 초에 1월 1일만 되면 저금하는 거. 1일 1일 은행에 문 안 열잖아.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산상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매년 초에 100만 원씩을 은행에 저금할 거예요. 100만 원을. 매년 초에. 자, 이 은행은 이자를 매년마다 이자를 얼만큼 주느냐면 10%를 줄 거예요. 이자를. 자, 10% 하는 거는 0.1만큼을 준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매년 초에 100만 원을 10년간 저금한 거야. 10년간. 그래서 언제 찾느냐면 10년째 말에 찾을 거예요. 10번째 2001년 1월 1일부터 해서 2001년 1월 1일에 100만 원, 2002년 1월 1일에 100만 원 이렇게 저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010년 1월 1일 날 100만 원을 저금하고 언제 찾느냐면 2010년 12월 31일 날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지? 저금하는 날짜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저금한 날을. 근데 그 금액이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이 금액도 바뀌면 안 돼. 바뀌어버리면 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1년째 초에 2001년 초에 100만 원을 저금했어. 2002년 초에 또 100만 원을 저금했어. 2003년 초에 100만 원 이렇게 계속 100만 원씩 저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금하다가 2009년 초에 100만 원을 저금하고 2010년 초에 마지막 100만 원을 저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2010년 12월 31일 날 요날 가서 내가 이 돈을 다 찾는다 이 말이에요. 자, 항상 뭘 잘 보라 했노? 마지막에 저금한 돈이 언제고 내가 찾는 게 언제인데 마지막 저금한 돈이 언제고 찾는 날짜가 언제인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자, 제일 마지막에 저금한 돈은 2010년 1월 1일 날 저금한 거예요. 자, 찾을 때는 2010년 12월 31일 날 찾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돈은 은행에 얼마 동안 있었다 찾는 거예요. 은행에 저금한 기간이 얼마예요? 당연히 1년이지, 1년. 1월 1일 날 저금해서 12월 31일 날 찾았으니까. 이 돈은 1년 동안 은행에 있다가 찾는 거예요. 요 돈만 딱 보는 거예요, 요 돈만. 은행에 1년 동안 있다 찾았으니까 저금은 100만 원을 했어, 저금은. 근데 1년 동안에 10%만큼 이자를 준다 했지. 그럼 1 더하기 0.1 이렇게 돼. 이 돈을 찾을 때 내가 이만큼 찾아.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2009년 초에 했는 거는 은행에 있다 몇 년 동안 있은 거예요? 당연히 이건 2년 동안 있은 거예요. 1년 더 지났으니까, 그지? 이 돈은 내가 은행에서 찾을 때 은행에 2년 동안 저금을 하고 찾는 돈이 되잖아. 그럼 그 돈은 저금은 100만 원을 했지만, 자, 찾는 금액은 1 더하기 0.1에 이자가 이제 두 번 붙었겠지. 2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하여튼 한 번씩 탁탁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항들이 총 몇 개 생겨야 돼? 당연히 10개가 생겨야 돼. 1 더하기 0.1에 10제곱. 이렇게. 여기 1제곱이니까 마지막은 10제곱. 그래야 전체 개수가 10개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계산하면 공비 빼기 1. 그럼 0.1 이렇게 돼. 1 더하기 0.1이 공비니까. 공비 빼기 1. 분어, 소항. 요거다, 그제? 100 곱하기 1.1. 100 곱하기 1.1. 1.1. 즉, 110이란 말이에요, 110. 자, 거기다가 공비의 n제곱. 공비가 1.01이 공비잖아. 1.01이. 자, 그거에 10제곱.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돼. 빼기 1. 그럼 요게 분모 문제 10을 닫고 100버리자. 그럼 분모는 1 되지. 자, 1 되면 요게 11이 되니까 1100 곱하기 1.01에 10제곱 빼기 1 요만큼. 그럼 1.01에 10제곱을 우리 계산 못하지. 그래서 문제 준단 말이야. 단 1.01에 뭐 10제곱은 뭐 얼마다 이렇게 문제 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기 탁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그만큼의 돈을 내가 찾아오면 된다. 이해됐지? 자, 이제는 문제를 조금 바꿀 거야.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저금은 똑같은 방법을 할 거예요. 저금은 매년 초에 저금은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돈을 10년째 초에 저금을 했지. 마지막 돈을. 이제 찾는 날짜를 바꿀 거야. 찾는 날짜를. 아까 전에는 1월 1일 날 저금하고 12월 31일 날 찾았지. 이제는 이 찾는 날을 언제 찾냐면 2010년째 초에 찾는다. 그러니까 좀 말은 이상하지만 마지막 저금한 게 언제야? 2010년 초잖아, 그제? 2010년 1월 1일 날 저금했어. 그래놓고 언제 찾노? 2010년 1월 1일 날 찾는 거야. 마지막에 저금을 딱 하고 바로 찾는 거예요, 그제? 이렇게 저금하는 사람이 있겠나, 없겠나? 당연히 없다. 우리 계산 때문에 하는 거야, 계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막 뭐라 하겠지, 장난친다고. 1월 1일 날 막 해놔놓고 바로 찾아버리면 봐라. 이상하고 저금 안 하고 찾으면 되지, 그제? 자, 여기서는 봐라. 뭐가 달라져 버리느냐면, 제일 마지막 이 기준이 이거라 했다, 그제? 요 기준에 해당하는 이 돈은 은행에 저금을 하고 찾을 때 이자를 주게 안 주게? 당연히 안 주지. 그날 저금해서 바로 찾았으니까. 이해되나? 아까는 1년 후에 찾는 거잖아. 1월 1일 날 저금해서 12월 31일 날 1년 동안 있다가 찾았지. 근데 지금은 1월 1일 날 저금해서 그날 바로 찾는 거야. 그럼 이 돈은 찾을 때 이자를 안 줄 거 아니가? 그럼 얼마만 찾아야 돼? 그냥 A면, 즉 100만 원만 주는 거야, 100만 원. 이 돈. 이자를 하나도 안 주는 거야, 이자를. 은행에 있은 기간이 없으니까, 그지? 이자를 은행에서 하나도 안 준단 말이야. 더하기. 그럼 이 돈은 은행에 얼마 동안 있었는데? 이 돈은 이제는 2년이 아니고 이제 1년밖에 안 있은 거지, 사실은. 이해되나?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0.1 이렇게 돼. 1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돈은 어떻게 될까? 이제 안 해봐도 알겠네. 1 더하기 0.1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돈은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0.1에 이제 이게 몇 제곱이 돼야 돼? 몇 제곱? 그렇지, 9제곱이래. 10제곱 하면 안 돼, 그지? 그래야 총 10개지, 10개. 내가 저금을 10번 했으니까. 이게 9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9제곱이 되는 걸 이해해야 돼. 요게 그냥 100만 원이다. 요것도 이해해야 되고. 그럼 이제 공비 빼기 1, 0.1번호. 이제 초항이 그냥 100만 원 이게 초항이 되는 거야. 100만 원. 그럼 1.01 공비에 역시 더하는 항의 개수는 10개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면 요만큼 내가 요런 방법으로 은행에서 저금했다가 찾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다음 규칙에 따라 1, 2, 3, 4개. 자, 이거는 분자는 1, 3, 5, 7, 9지. 그러면 7이 될 거고 8이 될 거고. 자, 이거는 무슨 수열? 그런 거 없다, 그지? 이거는 무슨 수열? 그런 거 없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무슨 어떤 이름 있는 그런 수열이 아니고 수의 규칙만은 있는데 이제 이게 등차라든가 등비라든가 이런 형태의 수열은 아니라는 거다, 그지? 첫째 항과, 자, 공차가 3이니까 A에는 바로 3n 서라 있지.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그렇지, 이렇게. 자, 이거는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4n에서 첫째 항이 2가 나와야 돼. 그럼 플러스 6이다. 자, 이제 20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어. 에서 20을 구하라 했다. 자, 1번 2분의 20 2a 더하기 n-1 d 이렇게 n-1 d. 자, 두 번째도 2분의 20 첫째 항 2a 그럼 4가 되고 더하기 19d 자, d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됐죠? 이제 등비수열. 자, 먼저 일반항. A에는 A, R, N-1. 자, 두 번째도 AN. A가 6이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요거에 N 빼기 1서. 자, 10항까지 갖고 알아야 돼. S10이네. 자, 공비 빼기 1. 그럼 루트 3 빼기 1분의 초항이 3. 자, 공비의 n제곱. 루트 3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이거는 루트 3 빼기 1에 3에. 루트 3의 10성은 얼마야? 3에 5성하고 같다, 그지? 루트 3의 10성은. 3의 5성은 243이지. 3의 4성이 81이잖아. 여기 3 곱한 거잖아. 그러면 3 곱하기 여기 242가 되고. 자, 분모는 유료해버리자. 자, 유료해버리면 2가 되고 분자에 루트 3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1, 2, 1. 그럼 3, 6, 3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돼. 됐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대입만 좀 시켜주면 돼. 2번 또. S 10을 구하라 했으니까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지? 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때는 R 빼기 1 쓰지 말고 1 빼기 R. 1 빼기 R. 초항이 6. 1 빼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제곱. 그럼 분모 문제에 2 곱하자. 분모 먼저 2를 곱하면 분모는 얼마야? 2 더하기는 3이니까 바로 약분해버리면 여기 2가 되지. 그럼 이건 4가 되겠네. 분모 먼저 2를 다 곱해놨으니까. 그 다음 1 빼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성은 그냥 2분의 1의 10성하고 같잖아. 1024분의 1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럼 4 곱하기 1024분의 1023 이렇게. 그래서 곱해서 뭐 약분하고 다 계산해서 정리해 줍니다.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뭐 등차, 등비 고른 건 아니고, 분자를 봐. 분자가 13579 이렇게 가고 있네. 그럼 n번째는 어떻게 돼? 13579가 아니까. 1, 3, 5. 무슨 수열이야? 등차잖아. 공차가 얼만데? 2n 마이너스 1. 1을 넣을 때 1이 나와야 돼. 2n 마이너스 1. 됐지? 자, 그 다음에 분모는 2468씩 가니까 이거는 뭐야? 24816이니까 등비수열이지. 2의 n제곱이 돼. 그런데 부호가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지? 이렇게 부호 바뀌는 건 어떻게 처리하냐? 마이너스 1에 그냥 n제곱 해버리면 n이 1이면 마이너스 돼버리잖아. 그때는 n-1 또는 뭐 n 플러스 1. 첫 장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80. 첫 장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80. 자, 첫 번째 인 등차수열이야. 그지? 그럼 제일 처음에 몇 개를 10개를 더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80이 됐어. 20항까지 합. 그 다음 20개까지를 더했는 것이 마이너스 360이면 이거는 마이너스 280이 되겠네. 자, 그 다음 10개를 더한 거는 요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된다 이제. 그럼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00이잖아.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480이 돼. 그럼 3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요거 3개를 다 더해주면 되겠네. 요렇게 하니까 간단하다, 그지? 그러니까 요거 풀이는 꼭 알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39. 자, 요거를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써서 한번 풀어봐.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더라. 자, 우리 이거는 SN을 알 때 SN을 이용해서 AN 구하는 식이 있었잖아. 그래서 SN은 n제곱 3n-1. 그럼 Sn-1은 n-1의 제곱 3n-1 이렇게 되잖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빼버리면 이게 바로 AN. 요건 이해되지? 봐라. 1항, 2항, 3항까지 합해서 2항까지를 빼면 세 번째가 남잖아. n항까지 합해서 n-1을 빼면 n번째만 남잖아. 요까지 합해서 요까지 합을 빼버리면 요거만 남잖아. 그게 SN에서 Sn-1을 빼면 이게 AN이란 말이 되잖아. 이해되나?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면 그게 AN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 뺀다. 이게 다 계산해서 빼는 거예요, 지금. 자, 뺐더니 2n 플러스 2 이렇게 돼. 계산한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빼서 구한 AN을 항상 얼마부터 쓰라 했나? 그렇지. 요거 2부터 써라. 요게 중요한 거랬다. 이 절대적 반대. 요렇게 쓰는 AN은 2부터 쓰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놔야 돼? S1을 구해놔야 돼. 그지? A1, 여기는 1 못 쓰니까. S1을 구하면 여기다 1 넣는 거잖아. 이게 바로 중앙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구해주면, 자, 이제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를 구하라 했다. 그죠? 자, 요거는 A1은 3이 되고, A3은 여기 3을 집어넣었더니 3은 6, 8이 되고, A5는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2가 돼서 23이 된다. 자, 뭐 같으면, 서술형 같으면 요렇게 풀이해주면 돼요. 이렇게. 서술형 같으면. 서술형 같은 거 이렇게 풀이하면 되는데, 자, 전에 선생님이 요거 정리해 준 적이 있었지.
뭘 그때 정리했냐면 등차 수열은 일반항은 항상 이렇게 표현된다 이제. 어떻게 표현된다고? 1차로 표현이 되는 1차로. 자, 그러면 요 P가 뭐에 해당해? 이게 바로 공차다. 그런 뜻이. 됐나?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항상 1차식이에요. 1차식. 그걸로 1차식을 보면 아 이거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지? 요때 1차 계수 요게 바로 공차가 되는 거예요. 자, 합은 어떻게 된다? 4번. 합은 이런 2차식이 된다. 이렇게. 이거는 2차가 되는 거죠. 2차가 되는데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C가 0인 경우와 C가 0이야. 상수항이 없을 때와 상수항이 있을 때. 자, 요럴 때 상수항이 없을 때는 이건 1항부터 등차수열이에요. 1항부터 등차수열이 되고 상수항이 붙어 있는 건 1항에는 이상한 수가 또 와 있고 2항부터 1, 4, 5 이런 식으로 2항부터 등차수열. 1항에는 이상한 게 와 있고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그렇게 돼. 그래서 요거는 2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더라. 자, 그 다음 요 식으로부터 AN 찾는 거는 공식으로 꼭 알아두라 했다. 그지? 자, 미분할 수 있는 사람은 미분한 다음에 2차 계수 빼버리면 된다. 이제 자, 미분 안 되는 사람은 모양을 익혀 2를 그대로 탁 떨어주면 2AN 요렇게 해서 요게 1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식은 개수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개수만. 자, 그 다음에 2차 개수 A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요까지를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 등차수열을.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 항상. 자, 그래서 시험이 아까 전에 일반항에서 어떻게 구했냐면 AN은 2N 더하기 3 빼기 1. 그래서 바로 시험이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겠지? 봐라. 이거 아까 시험이 계산을 안 했지만 계산하려면 조금 귀찮다는 건 알겠지?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자꾸 이걸 외우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문제 풀이하기가 훨씬 쉬워져. 자, 그 다음에 또 등차 수열은 뭘 하나를 잘 알아줘야 돼. 등차 중앙 성질을 알아야 돼. 등차 중앙. 자, 등차 수열 하나 써볼게. 3, 5, 7, 9. 이런 게 등차 수열이다. 3, 5, 7, 9. 자, 요 연속된 세수를 봐. 연속된 세수. 5가 평균이랬지. 그래서 연속된 요 세 개를 더하는 거는 평균인 5를 하나, 둘, 셋, 세 개를 더한 거랑 같게 됩니다. 이해되나? 자, 요거 만약에 5개를 다 더하라 했어. 그럼 요거의 평균이 7이잖아. 그럼 이거는 7 곱하기 5 이렇게. 홀수일 때는 그렇게 하면 편하다, 그지? 이래지? 그럼 짝수는 또 뭐가 되는 거 봐. 자, 3, 4, 5, 6 이렇게 짝수의 개수가. 자, 그때는 요 합이 얼마인데? 9가 몇 개 있어? 이렇게. 왜냐면 요게 9면 그 다음에 또 계속 9기 때문에. 그 성질을 꼭 알아놔야 돼. 알겠지? 등차수열에서 이야기다. 등차수열에서.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하를 뜯어봐. 센스 있는 사람은 3A3를 구하는 거야. 3A3. 알겠지?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이거 구하고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 이 값은 3A3하고 같은 거예요. 3A3하고. 왜? 하나, 둘, 세 개잖아. 그럼 가운데 이게 평균인데 요거를 3을 곱해주면 되잖아. 자, 그런데 문제는 요 관계가 있다. 그지? 자, 여기서 봐라. 가짜는 얼마야? 4지. 잘 봐라. 가짜는 4다. 그지? 그래서 진짜는 얼마인데? 진짜는 3이잖아. 3. 그럼 실제로 여기는 1만큼이 더 더해지는 거잖아. 그지? 이되나? A1을 진짜를 안다고 가짜를 더했기 때문에 1만큼이 더 더해져 있다는 뜻이야. 요 식을 가지고 본다면. 그럼 A3은 얼마인데? 2, 3은 6, 8이네. 그럼 3, 8이 24에서 1을 뺐더니 23이 된다. 와, 더 복잡한데, 더 복잡한 게 아니고 지금은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렇다, 그제?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이하는 게 훨씬 간편해. 알겠지? 다시. 홀수계일 때 관계, 짝수계일 때 관계. 그게 이제 등차 중앙 성질이 그렇단 말이야.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네 수를 뽑아서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였더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일이 되었다.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네 수를 뽑아서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하니까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되는 그런 수열을 몇 가지 만들 수 있겠는가요? 예를 들면 1, 2, 4, 8 이런 것들이 몇 개 만들어지나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수열은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수를 A라고 두면 AR, AR 제곱, 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그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 공비는 1이 되면 안 되겠지. 공비가 1이 되어버리면 서로 같은 수열이니까, 그지? 서로 다른 했기 때문에 공비는 절대 1이 되면 안 돼. 그래서 R이 먼저 2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R이 2가 되면 이 제일 큰 수, 그 제일 큰 수는 8A가 되겠지. R이 2니까. 근데 이 8A가 100을 넘어서는 안 되겠지. 1부터 100까지 제일 큰 수가 100을 넘을 수는 없겠네. 자, 그래서 A는 8일은 8, 28이 16, 땡땡. 자, 그래서 여기서는 A가 12까지지. A가 12까지니까 여기에 12개를 결정할 수 있어요.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마지막에 12가 될 때. 이제 R이 3일 때를 또 생각해보자. R이 3일 때. R이 3이 되면 요수는 R이 3이니까 3의 3승 27이니까 요수가 27A가 되네. 자, 27A가 되면 요 A 값은 1이거나 2거나 3까지밖에 못 가지. 4가 되면 100 넘어버리니까 제일 큰 수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또 3개의 등비수열이 만들어진다. 이제 R이 4라고 해보자. 자꾸 숫자가 작아지겠지. R이 4가 되면 요식은 3의 4승이니까 81A가 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A는 1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이럴 때 또 한 개가 만들어져요. 이제. R이 4가 되면, 다시. R이 4가 되면 4의 3승. 4의 3승은 64지. 그래서 요수가 64A가 돼. 64A가 돼버리면 A는 마찬가지로 한 개가 돼. R의 3승. 4의 3승은 2의 6승이니까 64잖아요. 64. 제일 큰 수가 64A가 되는 거예요. 자, R이 5가 돼버리면 5의 3승을 해버리면 125니까 넘어가 버리지. 자, 넘어가니까 이제 더 안 나온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한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6개의 값을 결정하죠. (43) 자연수가 1부터 차례로 나열되어 있는 수열 1, 2, 3, 4에 대해서. 자, 수열이 있어. 1, 2, 3, 4 이렇게 되는 수열이 있어. 자연수가 1부터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 있어. 자, 첫 번째 시행에서 주어진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우고 남은 항을 작은 수부터 차렸자. 한 번을 딱 첫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짝수 번째는 다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남아있는 것이 1, 3, 5, 7, 9, 11, 13 이런 홀수들이 남겠네요. 그지? 한 번 시행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시행이야. 자, 두 번째 시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행의 결과로 얻어진 수열에서 두 번째 항을 지우고 남은 수들을 차례대로 나열해 또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 했지. 그럼 이거를 지우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1, 5, 9, 13, 17, 21, 25 뭐 이렇게 되는 수들이에요. 자, 세 번째 시행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짝수 번째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1, 9, 17, 25 8식이 더해지니까 33, 4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이 수열이 세 번째 시행의 결과로 나타난 수열이에요. 자, 아무리 시행하더라도 제일 첫 번째 수는 1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 아무리 시행하더라도
제일 첫 번째 수는 무조건 1이 돼 있는 거예요. 1. 제일 첫 번째 수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기를 세 번째 시행의 결과로 얻어진 수열의 두 번째 항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그거는 9가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 시행의 결과로 얻어진 두 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제는 n번째 시행에서 얻어진 수열의 두 번째 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네. n번째 얻어진 수열의 두 번째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을 했을 적에 일단 요 각 수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행에서 각 수열이 각각 어떤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공차가 2가 되는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4가 되는 등차 수열이잖아. 공차가 8이 되는 등차 수열이네.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내려간다 해봐. 공차가 16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가니까 이 수들이 뭐냐면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그 다음에는 이게 바로 공차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첫 번째 시행은 공차가 얼마야? 2의 1제곱이 되네. 첫 번째 시행은. 두 번째 시행은 공차가 2의 2제곱이 되네. 세 번째 시행은 공차가 2의 3제곱이 되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니까 n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공차는 2의 n제곱이 된다는 걸 알겠지, 그지? 첫 번째는 2의 1제곱, 두 번째는 2의 2제곱, 세 번째는 2의 3제곱, n번째는 2의 n제곱. 이게 공차인 등차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라 써야 돼, 답은? 두 번째 수는 1 더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공차가 2의 n제곱이니까 제일 첫 번째 수가 1이고 그럼 1에서부터 공차만큼 더 커졌을 거 아니까. 그래서 1 더하기 2의 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